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자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 자세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 그래?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성장조치 삼성 쑥쑥 성장 클리닉 원장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의 절친이자 현재 H+ 양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노연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 양지병원 정형외과의 추관절센터장을 맡고 있는 노연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어색하다, 그죠? 저희가 이제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남동생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자 방배역 4번 출구의 서울편한 마취통증의학과 원장님으로 있는데 그분의 서울고 선배시기도 해요.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손님을 모신 건 척추 측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공부를 해서 이제 대답을 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모셨고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단순히 척추가 옆으로 휘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회전까지 동반된 구조적인 변형이 있는 겁니다.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도수 치료나 주사, 수술을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소아청소년 측만증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치료가 아니라 상태를 정확히 구분하는 거고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성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면 최근에 진행 속도가 빠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경과를 보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진단을 받았다고 이제 큰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이제 진행을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보조기라든지 이런 치료를 꼭 해야 될 수가 있어서 수술하면 펴져? 수술하면 펴지지. 이렇게 일자로 펴져? 수술하면 거의 일자에 가깝게 펴지지. 오. 거의 뭐 기찻길 눕는다고 오. 상처도 엄청나게 크고 좀 그러면 치료를 할 때 도수 치료는 도움이 돼? 보조적인 요법은 될 수 있지만 주된 치료라고는 사실 할 수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근육으로 인해서 척추가 쉰 게 아니라서 운동으로 해서 그거를 정상으로 만들 수는 없지. 실제로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 같은 경우는 측만증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거나 후부정관 자세가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같이 보조적으로 치료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치료가 필요한지 관리와 관찰이 필요한지 어떻게 구분해? 보통 사실 각도로 척추 각도하고 어떻게 성장 빨리 하는 시기나 이런 거로 이제 왜냐면 나는 이제 성장을 나는 진짜 아기 때부터 애들이 이제 대학 갈 때까지 보는 거잖아. 언제쯤 전문가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 될지 그게 나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도 집에서도 척추 측만증이 있는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은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또 이제 허리 라인이 대칭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앞으로 자세를 아이가 숙였을 때 한쪽이 더 튀어나와 보이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경미하게 뭐 10도 이내거나 그런 애들은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척추 체조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별건 아닌데 스트레칭이어서 나는 환자들한테 많이 하라고 하거든. 운동을 하면 양쪽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줘서 더 이상 휘는 것 자체를 조금 막아줄 수 있진 않나? 척추 측만증을 100% 예방하거나 반듯하게 만들거나는 아니지만 양쪽의 밸런스가 있게 근육을 키운다든지 코어 근육 같이 이렇게 중심 근육 같은 거를 키워서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 척추 체조를 보면 대부분 양쪽을 똑같이 쓰는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손을 올렸다 내렸다 양쪽을 똑같이 하고 이런 거더라고. 우리가 성장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성장기는 항상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거든. 성장기 어린이들은 코어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하면서 특히 양쪽을 밸런스 있게 쓰는 운동을 하면서 하면 아무래도 척추 측만이 조금 덜하거나 할 수 있겠네, 그치? 나는 최근에 국악하는 친구 중에 해금하는 친구인데 그 해금이 생각보다 자세가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막 좀 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이제 평소에는 반대쪽으로도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물론 정형외과 진료도 보고 왜냐면 그 친구는 한쪽 근육을 많이 쓰는 친구니까 다른 쪽도 밸런스 있게 해보자 했는데 배드민턴이랑 탁구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 전문가처럼 한쪽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배드민턴, 탁구 좋아하는 운동 하라고 하거든. 평소에 그냥 한두 시간 뭐 취미로 하는 거는 상관없잖아, 그치? 그럴 것 같아. 근데 운동은 뭐 쑥쑥 성장에도 도움이 되니까.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자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 자세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 그래? 척추가 실제로 C자로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걸 유지해주고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사실 척추 건강에는 좋은데 일상생활하고는 맞지가 않지. 그냥 일상생활할 때도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지. 나도 사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핸드폰을 하는 자세는 척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지. 이렇게 항상 날개뼈를 모으고 뭐 뒤로 앉아서 핸드폰을 좀 이런 식으로 하는. 핸드폰 들 때 날개뼈를 모으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어머니 저는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안 하면 되잖아.
아 핸드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0분 정도 사용했으면은 1-2분 정도는 자세를 반듯하게 해서 하는 스트레칭을 좀 해주고 하는 게 척추 건강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면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 되니까 아이들한테는 2-30분 핸드폰을 했다면 이렇게 날개뼈를 모으고 어깨를 펴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라. 네, 알겠습니다.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어른 돼서 뭐 컸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나중에 군대 가서 컸다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성장판이 물론 늦게 닫힌 애들도 있겠지만 군대 가기 전에는 이렇게 근육도 좀 수축해 있고 자세도 안 좋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아 그렇지. 군대 그거는 가서 그럴 수 있어. 운동하면서 성장판이 그때까지 열려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호르몬에 오히려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겠지. 성장판이 그때까지 열려 있다는 건 문제인데 그래도 뭐 1-2cm 많게는 2-3cm는 근육의 뭐 밸런스라든지 자세 교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인이 돼서도 컸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겠지. 오늘 이렇게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평소 제가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어머니들이 궁금하셔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들을 대신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궁금하셨던 점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증 유무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척추측만증은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판단은 사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바쁘신데 하루 종일 진료 보시고 이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 우정으로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애들도 부르자.